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요르카 대 세비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요르카는 해당 일정에서는 보다 안전지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상대의 배후 공간을 노리는 양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무리키의 머리와 아사노의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를 두드리는 양상을 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제한적인 공세를 통해 방점을 찍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우세 가능성을 보다 더 높게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세비야는 홈과 원정 모두 상대와의 전력차를 감안하지 않고 우직하게 상대를 공략하는 전력이다. 문제는 플랜 A만 고집하다 보니 자신의 약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다. 달리 말하자면 배후 공간을 크게 열어두고 공세를 취하다 보니 역습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경기를 치르는 상태다. 즉,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서는 전력에 지나치게 취약한 점을 드러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승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요르카의 수비 조직은 상대의 공세를 충분히 틀어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오히려 일격을 가할 전력은 원정팀이 아닌 홈팀이라고 본다. 간결하지만 득점력이 뛰어난 공격 자원을 앞세워 상대의 일격을 가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단, 점수차를 크게 벌려 승리를 따낼 가능성은 지양하는 게 좋아 보인다. 마요르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갈라타사라이 대 영보이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갈라타사라이는 현재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다투고 있는 터라 리그에서의 일정은 뒤로 밀린 상황이다. 즉,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배려를 받은 채 해당 경기에 나서는 상태다. 더불어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을 때 안방에서는 패배가 전무했을 정도로 막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점을 고려했을 때 1차전 패배를 극복할 가능성도 꽤 높다. 더군다나 공격진의 퀄리티는 상대보다 더 위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다. 이카르디와 메르텐스, 바추아이 등 유럽 각지에서 활약했던 공격수들과 더불어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정도로 준수한 기량을 갖춘 수비 자원들도 즐비하다. 즉, 홈 이점을 살려 상대의 주도적인 공세를 통해 일방적으로 두들길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상대가 밀집 수비를 형성해 역습으로 일관하지만 수비 조직이 뛰어나지 않고 패스워크에 휘둘릴 확률이 꽤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어서 영보이스는 해당 일정의 경우에도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내려앉는 형세를 유지한다 해도 상대의 패스워크에 휘둘려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꽤 잦은 점을 고려했을 때 홈 극강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갈라타사라이의 총공세에 휘둘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반면 이들의 경우 천병의 활약에 기대어 최소한 무승부라도 거둬들이겠다는 심산이 표출되겠다. 아무래도 한 골 차 우위를 점하고 있기에 무리한 공세를 통해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이성까지 극단적으로 낮춰둔 상황에서 실점 상황을 모면하려는 성향을 드러낼 수 있겠다. 즉, 하프라인 부근에 감불라나 우그리닉 정도의 공격 자원을 남겨둔 채 전원 수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며, 몇 명의 공격 자원을 통해 상대의 배후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기전의 성향상 무리한 공세로 인해 공격과 수비의 간극이 지나치게 벌어질 공산이 커 이들의 운영 방침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영보이스가 지난 1차전에서 기적을 연출한 건 사실이지만 이번 매치는 상대의 막강한 홈 경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갈라타사라이가 지난 시즌에 비해 실점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점수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약점으로 인해 무리한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적어도 이들이 0패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도 무방하다. 갈라타사라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파르타 프라하 대 말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라하는 1차전 평소와 달리 안전지향적인 운영 방침을 통해 말메의 승리를 따냈다. 상대와의 전력차가 크진 않는 상황이기에 해당 일정에서 거둔 승리는 뜻깊다고 볼 수 있다. 평소처럼 주도적으로 공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지만 수세에 몰릴 경우 걸어 잠그고 대응할 가능성도 커 유기적인 전술의 운용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일정의 경우에도 무리해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은 낮겠다.
아무래도 체코 리그의 일정이 이제 막 시작된 점도 있어 체력 안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다. 이를 통해 투지나 크라스니키와 같은 최전방 공격수들을 천병으로 내세워 상대의 배후 공간을 타격하는 양상을 보이겠다. 더불어 말메의 화력이 걸어 잠그는 팀을 상대로 압도적으로 깨부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게 중심을 낮추고 선수비 후 역습에 가까운 대응 방침은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어서 말메는 홈 이점을 잘 살리는 특성상 스파르타 프라하를 일방적으로 두들겼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상대의 역습에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채 불리한 상황으로 2차전 일정에 나선다. 특히 단판전의 특성상 점수차를 좁히기 위해 총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오히려 승리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즉 해당 일정에서도 지공으로 공세를 취할 공사는 매우 크다. 보스하임과 볼린, 존슨 등 1, 2선 자원들을 상대 진영 깊숙하게 진입시켜 유기적인 패스워크를 통해 상대의 골망을 흔들려는 심산이겠다. 문제는 말메가 자국 리그 내 우물 안개골이라는 점에서 전력차가 비등한 홈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데 애를 먹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더불어 무리한 공격 시도로 인해 공격과 수비의 간극이 지나치게 벌어지게 될 여지도 있어 상대의 역습에 휘둘릴 가능성마저 높다.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1차전의 실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챔피언스 리그 문턱은 밟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화력만 놓고 본다면 자국 리그를 대표할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겠다. 다만 말메의 경우 자국 리그 내에서 강호라는 점과 더불어 홈을 떠날 경우 화력이 급감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스파르타 프라하의 경우 무리해서 공세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역습을 통해 상대의 일격을 가할 확률을 보고 있다. 스파르타 프라하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잘츠부르크 대 디나모 키예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잘츠부르크는 해당 일정의 경우에도 맞불의 양상을 피하기 어렵겠다. 아무래도 상대가 갈길 바쁜 전력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지공을 펼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잘츠부르크라 해도 실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 이들의 윗선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배후 공간에 수비 숫자를 남겨 상대의 공세에 기민한 대응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키예프는 1차전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츠부르크가 수비적으로도 대응할 가능성이 커 이들의 공격 시도가 꽤 많이 무산될 여지는 있다. 더불어 무리한 공세에 의해 배후 공간이 크게 열려 수비 조직이 무너질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실점 가능성에서 벗어나는 건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차전 패배를 극복해야 하는 원정팀은 마냥 내려서서 대응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즉, 점수차를 극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공세를 취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잘츠부르크가 공격지향적인 전력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점 가능성은 꽤 다분하지만 이들의 윗선이 실점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승부의 향방을 뒤집을 수 있는 화력을 갖춘 팀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2차전에서도 승리를 따낼 가능성을 보고 있다. 잘츠부르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크리스탈 팰리스 대 노리치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팰리스는 해당 일정에서도 상대를 두드릴 수 있는 지공으로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과 역습으로 인해 실점을 허용할 수 있는 약점으로 인해 전력차에도 불구하고 대량 득점 승리를 따낼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다. 근소한 한 골차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어서 노리치 시티는 해당 일정은 실리적인 면을 내세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천병으로 내세울 공격 자원들의 득점력도 나쁘지 않고 홈팀의 경우 배후 공간이 크게 열리는 약점도 노출 중인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뒤따라 붙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다만 이들의 수비 조직이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공간이 열린다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 실점 상황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전력 모두 화력 자체는 어느 정도 갖춘 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홈팀의 공격진이라고 하나 솔로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수를 제압할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한 점을 고려했을 때 난타전의 흐름에서도 방점을 찍어낼 가능성을 보고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라이어 바이에카노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연은 전력차가 비등할 경우 홈에서 간혹 지공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일정은 상대가 바르셀로나라는 점에서 역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르셀로나가 배후 공간을 틀어막는 능력이 아직 뛰어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역습 축구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꽤 높다. 영패는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어서 바르셀로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경기 일정이라고 보면 좋다. 상대가 밀집 수비를 이루고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수비지향적인 운영 방침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즉, 이들은 지공을 통해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비 방식에 이골이 난 선수들이 질비한 점을 감안했을 때 수비 벽을 허물고 어느 정도 득점을 터뜨려 승리를 따낼 것을 예측해 본다. 홈팀의 짠물 수비는 리그 내 상위권 전력마저 고전할 수준이다. 화력이 막강한 바르셀로나라 해도 점수차를 크게 벌려 승리를 따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더불어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내어줄 가능성마저 고려한다면 점수차를 크게 벌려 승리를 따낼 확률은 지양하는 게 좋아 보인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